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4년 말 실리콘밸리의 한 회의실에서 투자자들 앞에서 AI 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CEO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죠. 혁신적인 의료 AI입니다. 엑스레이를 몇 초 만에 진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연을 시작하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AI가 한 장의 엑스레이를 분석하는데 경쟁사의 7배 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경쟁사는 5초 만에 끝나는데 왜 이렇게 느린 걸까요? 기대했던 500만 달러 투자는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 동료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혹시 HBM이라고 들어봤어? 한국 회사들이 개발한 고대역폭 메모리 말이야. 엔비디아도 SK하이닉스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전 세계 최고 기술 말이야. 처음엔 반신반의했죠. 하지만 조사를 시작하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작은 메모리 칩이 어떻게 전 세계 AI 혁명의 중심이 된 걸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국의 미래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저는 에이미 화이트입니다. 실리콘밸리 의료 AI 스타트업에서 기술 개발을 담당하고 있어요. 2024년 말 저희 회사는 심각한 기술적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날은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저희가 개발한 의료진단 AI를 투자자들에게 시연하는 날이었거든요. CEO가 자신만만하게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혁신적인 의료 AI를 개발했습니다. 엑스레이를 보고 몇 초 만에 질병을 진단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막상 시연을 시작하자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AI가 한 장의 엑스레이 이미지를 분석하는데 무려 35초가 걸린 거예요. 투자자들의 표정이 점점 차가워지는 게 보였습니다. 경쟁사 제품은 5초 만에 끝나는데 저희는 왜 이렇게 느린 걸까요? 저는 발표장 뒤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서 있었어요. 문제가 뭔지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컴퓨터 성능 자체는 충분했습니다. 최신 AI 칩을 여러 개 사용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문제의 핵심이 아니었어요. 진짜 문제는 메모리 병목이었습니다. AI가 학습하고 추론할 때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해요. 수십 기가바이트에서 수백 기가바이트의 정보가 메모리와 프로세서 사이를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기존 메모리의 속도로는 이 데이터 흐름을 감당할 수 없었던 거예요. 마치 8차선 고속도로에 1차선 다리만 연결된 것과 같았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투자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어요. 기대했던 500만 달러 투자는 물거품이 되었고요. CEO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을 때 그의 표정은 처참했습니다. 에이미, 솔직히 말해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저는 고민 끝에 솔직하게 답했어요. 현재 아키텍처로는 한계가 있어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서 성능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모니터에 표시된 그래프를 보며 한숨만 나왔습니다. 비싼 AI 칩들의 활용률이 겨우 25%밖에 안 되고 있었거든요. 나머지 75%는 메모리에서 데이터가 오기를 기다리며 그냥 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전력 비용도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한 달에 전기료만 7만 달러가 나왔는데 대부분이 비효율적으로 낭비되고 있었으니까요. 마치 페라리를 사놓고 시속 30km로만 달리는 격이었죠. 바로 그때 동료 엔지니어인 데이빗이 제게 다가왔어요. 에이미, 혹시 HBM이라고 들어봤어? 고대 역폭 메모리 말이야. 들어는 봤는데 너무 비싸지 않나? 그리고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한국 회사들이 새로운 세대를 개발했다던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곳들이 말이야. 성능이 정말 대단하다고 하더라.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솔직히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미국 기술이 최고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부터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 HBM 시장의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SK하이닉스가 50% 이상, 삼성전자까지 합치면 압도적인 점유율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들의 기술력이었어요. SK하이닉스는 2024년 3월부터 세계 최초로 HBM3 양산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025년에는 더 발전된 HBM4 양산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기존 제품보다 용량은 2배, 속도는 50% 이상 빠른 혁신적인 제품이었어요. 더 깊이 조사할수록 경악스러웠습니다. 엔비디아, AMD, 인텔 같은 세계적인 AI 칩 회사들이 모두 한국산 HBM에 의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 없이는 최신 AI 시스템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카이스트 김정호 교수 연구팀의 비전도 놀라웠습니다. 이분은 HBM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세계적인 권위자인데 그의 연구 예측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HBM4는 단순한 메모리를 넘어서 PIMPROCSS-in-in- 메모리 기능을 갖추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드리면 지금까지 메모리는 그냥 정보를 저장하는 창고 역할만 했어요. 하지만 앞으로의 HBM은 저장과 동시에 계산까지 하는 똑똑한 칩이 된다는 거예요. 마치 도서관이 책을 보관하면서 동시에 연구까지 해주는 것과 같은 개념이죠. 한국 정부와 기업의 투자 규모도 경이로웠습니다. SK하이닉스는 청주에 20조 원 이상을 투자해서 M15X라는 새로운 공장을 짓고 있었어요. 2025년 11월 완공 예정인 이 공장은 차세대 HBM 전용 생산시설이라고 하더라고요. 삼성전자도 만만치 않았어요. 경기도 용인에 300조 원 규모의 거대한 반도체 단지를 조성하고 있었고 여기서도 HBM 생산의 상당 부분을 할애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투자는 단순히 기업 차원을 넘어선 국가적 프로젝트였어요. 글로벌 기업들의 의존도도 놀라웠습니다. 엔비디아의 H100, H200 같은 최신 AI 칩에는 모두 SK하이닉스의 HBM이 들어가 있었어요. 구글의 TPU, 아마존의 트레이니움, 심지어 중국의 바이두까지 모두 한국산. HBM 없이는 제품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의 발언이었어요. 그가 공개석상에서 SK하이닉스의 HBM 없이는 우리의 AI 칩이 무의미하다고 말했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세계 최고의 AI 칩 회사. CEO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국 기술에 대한 의존성을 인정한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이런 조사를 마치고 나서 저는 SK하이닉스에 협업 문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솔직히 답이 올까 반신반의했어요. 실리콘밸리의 작은 스타트업이 세계 1위 메모리 회사에 연락했으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틀 만에 정중한 답장이 왔어요. 의료 AI 분야의 혁신적인 기술에 관심이 있으니 청주 공장으로 방문해서 직접 논의해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이 단순히 제조업체가 아니라 진정한 기술 파트너라는 걸 말이에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정말 놀라웠어요. 공항 시설부터가 미래적이고 깔끔했습니다. 자동화된 시스템들, 빠른 인터넷, 디지털 안내판까지 모든 게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청주로 가는 고속철도 KTX를 타면서도 한국의 인프라 수준에 감탄했습니다. 청주 SK하이닉스 공장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규모부터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축구장을 수십 개 합친 것보다도 더 큰 거대한 건물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공장 내부였습니다. 로봇들이 정밀하게 움직이며 작업하고 있었고 모든 공정이 컴퓨터로 제어되고 있었어요.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는데도 모든 일이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공장 안내를 맡은 분이 자랑스럽게 설명해 주었어요. 저희 청주 공장의 수율은 99.2%입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수율이 뭔지 몰랐던 저는 물어봤어요. 수율이 정확히 뭔가요? 100개의 제품을 만들면 99.2개가 완벽한 제품으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불량품은 0.8개뿐이죠. 이 정도 복잡한 첨단 제품에서 이런 수율을 달성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어떤 공장에서도 이런 수준의 품질 관리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특히 HBM처럼 복잡한 제품에서 99% 이상의 수율을 달성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어요. 그때 박지훈 엔지니어를 소개받았습니다. 20년 넘게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일해온 베테랑이었죠. 첫인상은 진중하고 신뢰감이 느껴지는 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에이미 씨. 멀리 실리콘밸리에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의료 AI 분야에서 혁신적인 일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박지훈 씨가 직접 HBM 기술에 대해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HBM은 하이밴드 위드스 메모리의 줄임말이에요. 여러 개의 메모리 칩을 수직으로 쌓아서 만드는 특수한 메모리입니다. 각 층을 TSV라는 극미세 전극으로 연결해서 마치 하나의 칩처럼 작동하게 만들죠. TSV가 정확히 뭔가요? 실리콘 관통 전극의 줄임말이에요. 실리콘 칩을 관통하는 구멍을 뚫고 그 안에 구리선을 넣어서 위아래 층을 연결하는 기술입니다. 구멍의 직경이 몇 마이크로미터밖에 안 돼요. 머리카락 굵기의 100분의 1 정도죠. 클린룸에서 박지훈 씨가 보여준 16층 HBM 칩을 보고 정말 경이로웠어요. 이 작은 것 안에 정말 16층이 들어있다고요? 네, 맞아요. 각 층의 두께는 50 마이크로미터 정도예요. 일반 종이 두께가 100 마이크로미터 정도니까 종이보다 2배 얇은 칩을 16층 쌓은 거죠. 박지훈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에이미 씨, 저희의 목표는 완벽함입니다. 99%로는 만족하지 않아요. 99.9%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99.99%를 목표로 해요. 어떻게 그런 완벽함을 추구할 수 있나요? 한국인의 DNA 같은 거예요. 저희는 어릴 때부터 빨리빨리 하면서도 정확하게 하라고 배워왔어요. 빠르지만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빠르면서도 완벽하게 하는 거죠. 미국에서는 개인의 성과를 중시하는 반면 여기서는 팀워크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한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 팀 전체가 도와서 해결하더라고요. 에이미 씨,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는 말을 자주 써요. 박지훈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 우리 팀, 우리 기술. 모든 게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음 날 카이스트를 방문했습니다. 대전에 있는 캠퍼스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첨단 연구시설들이 자연과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김정호 교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의 깊은 통찰력에 감탄했어요. 70세가 넘으셨는데도 최신 기술 트렌드에 대해 정말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셨거든요. 에이미 씨, HBM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아시나요? 교수님이 질문하셨어요. HBM은 원래 그래픽 카드용으로 개발되었어요. 하지만 AI 시대가 오면서 완전히 다른 용도로 사용되기 시작했죠. 이제 HBM 없이는 현대적인 AI가 불가능해요. 앞으로는 어떻게 발전할까요? HBM4부터는 단순한 메모리를 넘어서 컴퓨팅 기능까지 갖추게 될 거예요. 메모리 안에서 직접 연산을 수행하는 PIM 기술이 상용화될 겁니다. 교수님이 연구실을 안내해주면서 PIM 테스트 칩을 보여주셨어요. 정말 메모리에서 계산을 할 수 있나요? 네, 간단한 행렬 연산부터 신경망 추론까지 가능해요. 데이터를 다른 곳으로 보낼 필요 없이 메모리 안에서 바로 처리하니까 속도도 빠르고 전력 소모도 적어요. 연구실에는 20대, 30대의 젊은 연구자들이 밤낮 없이 연구하고 있었어요. 김태수라는 석사과정 학생은 트윈타워 HBM이라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두 개의 HBM 스택을 하나의 베이스에 올리는 거예요. 마치 트윈타워처럼요. 용량은 2배로 늘리면서 대역폭도 27% 향상시킬 수 있어요. 한국에서 돌아와 본격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하려 하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위기는 시장 경쟁 심화였습니다. 삼성전자가 HBM4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고 마이크론도 미국과 일본에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두 번째 위기는 회사 내부의 반발이었습니다. CFO 리사가 가장 직접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에이미, 한국 기술이 좋다는 건 알겠어. 하지만 너무 위험하지 않나? 검증되지 않은 신기술에 회사 운명을 걸 수는 없어. 마케팅 담당 부사장도 우려를 표했어요. 고객들이 한국산 메모리라고 하면 어떻게 반응할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Made in USA를 선호하는데. 결국 프로젝트 승인이 2주 연기되었습니다. 그때 기술 고문으로 계신 스탠포드 데이빗 교수님이 도움을 주셨어요. 일주일 후 교수님이 놀라운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에이미가 맞았어. 한국의 HBM 기술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야. 특히 SK하이닉스는 다른 회사들보다 최소 18개월은 앞서 있어. 이 보고서 덕분에 결국 프로젝트가 승인되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단계별로 진행하되 각 단계마다 성과를 입증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한편 한국 현지 상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M15X 공장 건설과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있었고 미국 정부의 반도체 정책 변화도 신경 쓰이는 상황이었어요. 박지훈 씨와 화상 통화를 했을 때 그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에이미 씨, 저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옳다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예요. 좋은 기술은 결국 승리해요. 시간이 좀 걸릴 뿐이죠. 2025년 4월, 드디어 운명의 순간이 왔습니다. SK하이닉스에서 우리 요구사항에 맞춘 커스텀 HBM4 샘플이 도착했어요. 박지훈 씨가 직접 실리콘밸리까지 가져온 작은 상자를 받았을 때 제 손이 떨렸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기본 성능 측정이었습니다. 기존 시스템의 DDR5 메모리를 새로운 HBM4로 교체하고 같은 의료 영상 분석 작업을 돌려봤어요.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존에 35초 걸리던 폐렴 진단 작업이 12초로 단축되었어요. 거의 3분의 1로 줄어든 거였죠. 같은 테스트를 5번 반복했는데 모두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두 번째 테스트에서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전력 소모를 측정해봤는데 32% 줄어들었습니다. 성능이 3배 빨라졌는데 전력은 오히려 30% 이상 적게 쓰는 거였어요. 박지훈 씨에게 물어보니 작업을 빨리 끝내면 대기 시간이 줄어들어요. 마치 마라톤을 뛰는 것보다 100m. 달리기를 하는 게 총 에너지 소모가 적은 것과 같은 원리예요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 테스트는 대용량 데이터 처리였습니다. 실제 병원에서 가져온 고해상도 CT 스캔 데이터를 사용했어요. 기존 시스템으로는 6시간 걸리던 3D 재구성 작업이 45분 만에 끝났습니다. 네 번째 테스트는 정확도 검증이었습니다. 1000개의 테스트 케이스로 검증해 본 결과 정확도는 오히려 0.3% 향상되었어요. HBM4의 ECC 오류 정정 기능이 더 강화되어서 메모리 오류가 줄어든 덕분이었습니다. 모든 테스트 결과를 정리하니 정말 놀라웠어요. 처리 속도는 35초에서 12초로 3배 향상되었으며 전력 효율은 32% 개선되었습니다. 대용량 처리의 경우 6시간에서 45분으로 8배 향상되었고 정확도는 0.3%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발열은 25%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사회 발표 날 실제 환자의 흉부 엑스레이로 라이브 데모를 했습니다. 10초째의 좌측 폐하엽의 폐렴 의심 소견. 정확도 96.8%. 추가 검사 권장이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회의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만장일치로 승인받았습니다. 성과가 알려지면서 변화는 급속했습니다. 시케이아 캐피털에서 1,500만 달러 투자 제안이 왔고 엔비디아에서는 기술 파트너십을, 마이크로소프트 애저팀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탑재를, 구글 헬스케어 팀에서는 병원용 AI 솔루션 개발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박지훈 씨가 설명해줬습니다. 실리콘밸리는 생각보다 작은 동네예요. 좋은 기술 소식은 금세 퍼지거든요. 에이미 씨 회사가 HBM4로 놀라운 성과를 냈다는 소문이 퍼진 것 같아요. 정말 그랬어요.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한국 기술을 믿을 수 있냐고 의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줄을 서서 협력을 요청하고 있었으니까요. HBM4의 성능 덕분에 이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복잡한 AI 모델들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어요. AI 연구팀장인 스티브가 보여준 결과는 MRI 영상에서 뇌종양을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것이었습니다. MRI 촬영과 동시에 AI가 분석해서 즉시 결과를 보여주는 거였어요. 실리콘밸리에서 Know About Korean HBM 유행어가 되었고 스탠포드에서는 코리안 메모리 테크놀로지 강의가 새로 개설되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이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고 카이스트 연수를 희망하는 현상까지 나타났죠. 우리 회사는 6개월 만에 직원이 10명에서 150명으로 늘었고 전 세계 15개국의 병원들이 우리 기술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지멘스 헬시니어스, 일본의 후지필름, 중국의 텐센트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2025년 6월 현재 한국은 AI 기술의 절대 강자가 되었습니다. 카이스트에서 열린 AI 메모리 혁신 2025 컨퍼런스에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테슬라 등 모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몰려왔습니다. 김정우 교수님이 기조연설에서 말씀하신 AI 혁명의 중심축이 한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이끌었지만
이제는 한국의 메모리 하드웨어가 AI, 소프트웨어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이 모든 걸 요약했어요. 컨퍼런스에서 만난 글로벌 기업 임원들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한국 없이는 우리 차세대 AI 서비스가 불가능해요. 구글,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메모리 기술이 현재 AI 혁명을 이끌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카이스트의 연구 수준은 MIT, 스탠포드와 어깨를 나란히 해요. 엔비디아 같은 발언들이었죠. 패널 토론에서 한국 기술의 가장 큰 강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확신을 갖고 답했어요. 첫째, 완벽을 추구하는 자세입니다. 99%로 만족하지 않고 99.99%를 목표로 하는 한국 엔지니어들의 DNA가 세계 최고 품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둘째, 협업 정신이에요. 개인보다는 팀을, 경쟁보다는 상생을 추구하는 문화가 복잡한 기술 개발을 가능하게 해요. 셋째, 장기적 관점입니다. 30년 넘게 메모리 반도체에만 집중해온 인내심과 지속성이 오늘의 성과를 만들었어요. 청주 공장을 다시 방문했을 때는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공장 규모가 2배로 커졌고 세계 각국에서 온 엔지니어들이 기술을 배우러 와 있었어요. 독일 인피니언, 네덜란드 ASML, 일본 도쿄 일렉트론 등 반도체 장비 회사들의 기술자들이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청주가 세계 HBM 기술의 메카가 되었네요. 제가 박지훈 씨에게 말했을 때 그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매주 전 세계에서 기술자들이 견학을 오고 있어요라고 답했습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 CEO는 최근 인터뷰에서 AI의 미래는 한국에서 시작된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만드는 메모리 없이는 차세대 AI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구글 선다르 피차이 CEO도 우리는 한국의 메모리 기술 파트너들과 함께 AI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고 말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아주레 팀장의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현재 AI 혁명을 이끌고 있다는 발언도 기억에 남습니다. 한국 정부의 K-메모리 2030 프로젝트도 본격화되었습니다. 5년간 100조 원을 투입해서 차세대 메모리 기술 개발에 집중하겠다는 이 계획은 다른 나라들이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의 투자입니다. SK하이닉스 M15X 공장은 2025년 11월 완공 예정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완공되면 생산 능력이 현재 2배로 늘어날 예정이에요. 차세대 HBM5, HBM6까지 이미 로드맵이 나와 있어서 한국이 현재뿐 아니라 미래 기술까지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AI 업계에서 코리아 퍼스트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어요. 새로운 AI 모델 개발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게 뭐야? 한국 HBM 사양이지. 그거부터 확인해야 최적화할 수 있어. 이런 대화가 실리콘밸리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컴퓨터 공학과에서 한국 메모리 기술라는 강의가 새로 개설되었고 학생들의 관심도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에이미 한국어 공부해볼까 생각 중이야. 동료 엔지니어가 말할 정도예요. 카이스트 연구실을 다시 방문했을 때 만난 대학원생들의 자신감이 정말 놀라웠어요. 저희 목표는 2030년까지 HBM8을 상용화하는 거예요. 박사과정 학생이 당당하게 말했거든요. 2030년이면 불과 5년 후인데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저희에게는 세계 최고의 인프라와 경험이 있어요. 불가능할 게 없어요.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 것 같았어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더 높은 목표에도 도전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 기술 생태계의 글로벌화였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카이스트 같은 연구기관 그리고 수많은 협력업체들이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한국 AI 스타트업들의 기술력도 세계적 수준이었습니다. 뷰노 루닉 같은 의료 AI 회사들과 협업해보니 20대, 30대의 젊은 CEO들이 정말 혁신적인 기술을 갖고 있더라고요. 한국은 의료 AI 분야에서 정말 앞서 있어요. 박지훈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수한 의료진, 풍부한 의료 데이터, 그리고 뛰어난 IT 기술이 결합된 결과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의 빨리빨리 문화도 AI 개발에 잘 맞아요. 저는 이 과정에서 치프 테크놀로지 오퍼서로 승진했어요. 한국 기술 도입 프로젝트의 성공이 인정받은 결과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앞으로 모든 신입 엔지니어들에게
한국 출장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한국의 첨단 기술을 직접 배워오라는 방침이었죠. 박지훈 씨도 글로벌 HBM 개발 총괄 디렉터로 승진했습니다. 이제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의 고객사들과 직접 협력하게 되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세계 기술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였죠. 우리 회사의 성과도 놀라웠습니다. 6개월 만에 직원이 10명에서 150명으로 늘었고 전 세계 15개국의 병원들이 우리 기술을 사용하게 되었어요. 독일의 지멘스 헬시니어스, 일본의 후지필름, 중국의 텐센트까지 모두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실제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빠른 진단으로 더 많은 생명을 구하고 의료진들의 업무 부담도 줄여주고 있거든요. 유럽 병원에서 온 한국 기술로 환자 진단 정확도가 15% 향상되었다는 감사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정말 뿌듯합니다. 한국의 기술이 전 세계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에요. 특히 놀라웠던 건 한국의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였습니다. TSMC와도 패키징 협업을 논의하고 있어요. 박지훈 씨가 말했거든요. 한국에서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대만에서 정밀 제조를 하고 미국에서 최종 응용을 하는 진정한 글로벌 기술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 회사도 이 글로벌 네트워크의 일부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21세기에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모든 게 연결되어 있고 협력이 필수예요. 박지훈 씨가 했던 말이 다시 생각났어요. 기술은 복사할 수 있어도 신뢰는 복사할 수 없어요. 저희가 세계 1위가 된 진짜 이유는 기술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신뢰예요. 지금 청주, 이천, 용인, 평택의 공장에서는 수많은 한국 엔지니어들이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력이 전 세계 AI 혁명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박지훈 씨와 청주 공장 옥상에서 나눈 대화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HBM이 단순한 메모리를 넘어서 진짜 지능형 칩이 될 거예요. 사람의 뇌처럼 저장과 동시에 학습하고 추론하는 칩 말이에요. 1년 전에 여기서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네요. 제가 말했어요. 그때는 에이미 씨가 한국 기술을 반신반의하던데 이제는 어때요? 박지훈 씨가 웃으며 물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확신해요. 한국이 정말 AI 혁명의 중심이라는 걸요. 공장에서 내려다본 청주 시내는 평범해 보였지만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손톱만한 집들이 전 세계 AI 혁명을 이끌고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제 전 세계가 인정합니다. 한국이 AI 혁명의 진정한 주역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한국이 단순히 제조업 강국이 아니라 기술 혁신의 리더가 되었다는 게 정말 감동적이에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어떤 놀라운 기술들이 한국에서 나올까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렙니다. 저는 앞으로도 한국의 혁신적인 기술자들과 함께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는 일에 계속 기여하고 싶어요. 이것이 바로 2025년 현재 일어나고 있는 한국 주도의 AI 혁명 이야기입니다. 정말 자랑스럽고 감동적인 현실이에요. 기술은 혼자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좋은 메모리를 만들고 에이미 씨 같은 분들이 그걸로 혁신적인 AI를 만들고 그 AI가 다시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거죠. 이런 선순환이 기술 발전의 진짜 의미라고 생각해요. 마이너스 박지훈 엔지니어에서 열린 AI 메모리 혁신 2025 컨퍼런스에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테슬라 등 모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몰려왔습니다. 김정우 교수님이 기조연설에서 말씀하신 AI 혁명의 중심축이 한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이끌었지만 이제는 한국의 메모리 하드웨어가 AI 소프트웨어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 모든 걸 요약했어요. 컨퍼런스에서 만난 글로벌 기업 임원들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한국 없이는 우리 차세대 AI 서비스가 불가능해요. 구글,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메모리 기술이 현재 AI 혁명을 이끌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카이스트의 연구 수준은 MIT, 스탠포드와 어깨를 나란히 해요. 엔비디아 같은 발언들이었죠. 패널 토론에서 한국 기술의 가장 큰 강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확신을 갖고 답했어요.
첫째, 완벽을 추구하는 자세입니다. 99%로 만족하지 않고 99.99%를 목표로 하는 한국 엔지니어들의 DNA가 세계 최고 품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둘째, 협업 정신이에요. 개인보다는 팀을, 경쟁보다는 상생을 추구하는 문화가 복잡한 기술 개발을 가능하게 해요. 셋째, 장기적 관점입니다. 30년 넘게 메모리 반도체에만 집중해온 인내심과 지속성이 오늘의 성과를 만들었어요. 청주 공장을 다시 방문했을 때는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공장 규모가 2배로 커졌고 세계 각국에서 온 엔지니어들이 기술을 배우러 와 있었어요. 독일 인피니언, 네덜란드 ASML, 일본 도쿄 일렉트론 등 반도체 장비 회사들의 기술자들이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청주가 세계 HBM 기술의 메카가 되었네요. 제가 박지훈 씨에게 말했을 때 그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매주 전 세계에서 기술자들이 견학을 오고 있어요라고 답했습니다. 글로벌 CEO들의 인정도 이어졌습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 CEO는 AI의 미래는 한국에서 시작된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만드는 메모리 없이는 차세대 AI가 불가능하다고 했고, 구글 선다르 피차이 CEO는 우리는 한국의 메모리 기술 파트너들과 함께 AI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K-메모리 2030 프로젝트 5년간 100조 원 투입, SK하이닉스 M15X 공장 2025년 11월 완공으로 생산 능력 2배 증가 차세대 HBM5 HBM6 개발 로드맵까지. 한국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 기술까지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AI 업계에서 코리아 퍼스트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어요. 새로운 AI 모델 개발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게 뭐야? 한국 HBM 사양이지. 그거부터 확인해야 최적화할 수 있어. 이런 대화가 실리콘밸리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청주, 이천, 용인, 평택의 공장에서는 수많은 한국 엔지니어들이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력이 전 세계 AI 혁명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유럽 병원에서 온 한국 기술로 환자 진단 정확도가 15% 향상되었다는 감사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뿌듯합니다. 한국의 기술이 전 세계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에요. 박지훈 씨와 청주 공장 옥상에서 나눈 대화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HBM이 단순한 메모리를 넘어서 진짜 지능형 칩이 될 거예요. 사람의 뇌처럼 저장과 동시에 학습하고 추론하는 칩 말이에요. 저는 치프 테크놀로지 오퍼서로 승진했고 회사에서는 앞으로 모든 신입 엔지니어들에게 한국 출장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박지훈 씨도 글로벌 HBM 개발 총괄 디렉터로 승진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세계 기술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였죠. 이제 전 세계가 인정합니다. 한국이 AI 혁명의 진정한 주역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어떤 놀라운 기술들이 한국에서 나올까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렙니다. 저는 앞으로도 한국의 혁신적인 기술자들과 함께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2025년 현재 일어나고 있는 한국 주도의 AI 혁명 이야기입니다. 기술은 혼자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은 좋은 메모리를 만들고 전 세계 선두 기업은 그걸로 혁신적인 AI를 만들고 그 AI가 다시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거죠. 이런 선순환이 기술 발전의 진짜 의미입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감동은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